안녕하세요. 약의 진심인 편 유약사입니다. 다들 코로나 이전의 2019년이 기억나시나요? 금방 수그러들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잠잠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하루하루를 답답해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한없이 뒤로 미뤄졌고 학교에 갈 아이들도 예전처럼 등교하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늘어났으며 어딜 가도 QR 체크인을 통해 나의 위치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가 수급되면서 접종이 진행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느새 백신 완전 접종 현황이 70%를 돌파하였고 1차 접종 완료는 80% 정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코로나19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어떻게 제조하였는지에 따라 약독화 생백신, 사백신, DNA와 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들은 모두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세포를 자극하고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미리 생성하여 면역력을 갖추는 것을 공통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mRNA 백신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몸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운반체로서 바이러스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이러스 벡터라고 부르는 백신입니다. 최초로 국내에 도입이 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한 번만 접종해도 된다 하여 관심을 끌었던 얀센 백신이 이에 해당됩니다. 바이러스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두려우실 수 있지만 이때 사용되는 바이러스는 생명공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스파이크라는 특이적인 단백질 합성에 대한 DNA를 포함하면서 인체에는 무해하도록 조작된 바이러스입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인체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DNA를 전달하게 되고 바이러스 벡터에 감염된 일부 세포가 이 DNA를 이용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을 합성하면 면역세포가 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항체들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였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인 mRNA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와 유사하게 이 mRNA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일부 세포에서는 이 mRNA를 이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면역세포가 이를 인식하여 면역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mRNA 방식은 이전에 독감이나 지카 바이러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었으나 실제 상용화된 백신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은 세포 내 유전자를 전달하는 전달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운반수단으로 실제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mRNA 백신은 바이러스를 직접 이용하지 않아 감염 우려가 적고 무엇보다 빠른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RNA의 경우 DNA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관과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약의 진심인 편 유약사였습니다.